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씨입니다. 이번 영상도 퇴직 예정자와 퇴직자를 위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혹시 강연하고 있는 내용을 어디서 좀 볼 수 있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로그에도 있고요. 어, 제 경험을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 사업자가 돼서 지금까지 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사실 이미 책으로 좀 출간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 보면은 가운데쯤에 있죠. 퇴직 후 전문 분야 강사로 살아가기. 이 책은 실질적으로는 1인 지식 컨텐츠 사업자를 위한 실무 가이드예요. 근데 너무 추상적이니까 강사라는 그 업종, 강사라는 비즈니스를 이제 통해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식 컨텐츠로 나는 창업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영상에 계속 시리즈를 하고 있는 이 영상의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 책을 통하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동영상뿐만 아니라 더 상세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이야기는 개인이 1인 사업을 해야 되는 세 가지 동기. 그러니까 반드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회사에 오래 다니는 게 좋아요. 직장인이 되는 게 좋죠. 또박또박 뭡니까? 월급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 성과급도 나오고, 안정적이죠. 이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은 큰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직장인들 잘 모르실 거야. 근데 이게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매월 일정한 금액의 수입을, 그것도 수년 동안 이게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거는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걸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부득이하게 나와야 돼. 회사에 더 다닐 수가 없어. 받아주는 데도 없어. 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부득이하게 나 혼자 힘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럴 경우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창업을 하는 건데 사업자가 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취업을 안 한다면은 결국은 사업을 한다는 건데, 사업자가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사업자가 아니야. 그냥 프리로 할 거야.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 아니면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이렇게 크게 지금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근데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는 이거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애당초 나는 학교 졸업하고 나서 직장인을 싫어. 나는 내 사업을 할 거야. 그러니까 애초부터 직장 생활이 아닌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회사를 다니고 나와서 자신이 꿈꾸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을 나와서 부득이하게 창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 입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1인 사업을 한다면 동기는 이 세 가지입니다. 나는 직장 필요 없어. 그냥 애초에 내 사업 할 거야. 그 다음에 스스로 회사를 나와서 아이템이 좋은 게 있어. 그래서 직장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회사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창업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회사를 나왔어. 더 이상 회사를 전직을 할 수도 없어. 이런 경우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각각 사례를 한번 볼게요. 애당초 직장 안 하고 창업을 하는 경우라면 이거는 승산이 있는 뭔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는 경우예요. 그게 없으면 이렇게 할 리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아이템이 좋아. 비즈니스 그 업종과 그 상품과 서비스가 아이템이 좋아. 이런 경우라면은 굳이 직장 생활 말고 내 창업해야지. 근데 이 경우는 또 가성비가 매우 높을 거예요. 그래서 장신의 상품과 서비스, 그다음에 판매 채널, 홍보 마케팅, 판매 플랫폼, 대행업자 등.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확신한 거죠. 그래서 1인 창업은 자본이 이거 오타 하나 있네요. 잠시만요. 오타 좀 잡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오타를 수정했습니다. 이게 뭐 실시간 방송 같아요. 그러니까
1인 창업은 기본적으로 자본이 필요하지 않는 분야로 진출하는 것이 좀 유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가 그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는 그 영상의 그 핵심은요, 자본 없이 창업할 수 있는 분야, 1인 사업자, 이쪽에 초점을 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법인을 만들어서 하겠다, 또는 자본을 좀 투자해서 하겠다. 그러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 요 내용 주제보다는 조금 더 좀 넓은 거죠. 여유가 있는 거죠. 자본이 있으니까. 그죠?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영상을 소개하는 내용은 자본을 안 들이고 어떻게든 퇴직금을 유지한 상태에서 퇴직금을 까먹지 않고, 그리고 큰 돈 없이 나의 혼자 힘만으로, 가족도 다 필요 없어, 그냥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은 거의 그 빡빡한 상태? 그러니까 망해도 그렇게 손해보지 않는, 근데 흥하면은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안정적인 관점에서의 1인 그 지식 컨텐츠 창업 쪽에 초점을 둔 이야기입니다.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어쨌거나 저는 1인 창업이라는 것은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 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지금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더 큰 성공을 위해서는 사실은 제가 잠시 움찔했죠. 눈치 빠르신 분은 좀 보셨을 거예요. 또 오타가 있어서 정정하고 왔습니다. 1인 창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나면은요, 결국은 법인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법인 형태. 그래 큰 돈을 다시 봅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는 1인 창업으로만 국한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1인 사업을 하는 경우 세 가지 동기입니다. 하나는 직장생활 아예 안 하고 나는 창업하겠다. 두 번째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1인 창업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도 뭔가 자신이 어떤 그 아이템이 좋은 거야. 나의 상품과 서비스가 자신감이 있어. 그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시장에 참여를 해야겠다. 더 늦다가는 이거 뭔가 그 후발업자가 되겠다. 차라리 빨리 나와서 선점을 하자.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 진입장벽이 쉬운 분야의 일 확률이 좀 높아요. 다만 유니크하다는 거죠. 가성비가 높거나 기존에 못 보던 거나. 근데 이미 시장은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 다만 어떤 니치에 맞게 최소한의 이 정도 그 시장은 내가 확보할 수 있어. 이런 경우겠죠. 그래서 이때 포인트는 어,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가 차별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또는 최소한의 일정한 구매층, 구매자를 확보할 수 있는 니치 마켓이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뢰성과 가성비가 확보된다면 당연히 상품은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판매돼요. 그래서 꾸준하게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의 그 가성비, 그리고 신뢰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얘기해서 믿고 써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 건 내가 써야지. 그리고 자신이 있어서 나온다는 거죠. 회사를 그만두고. 근데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직장에 있는 동안 축적된 인적 네트워킹이 창업회에는 도움은 되지만 재직하고 있을 때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주변에 그 지인들 보면은 퇴직했다 나오면은 다 이 소리 합니다. 상관관계 좀 클 거예요. 상관이 있어 보인다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아이템에 따라서는 재직하는 동안의 네트워킹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막상 창업을 하고 났을 때 직장 내 네트워킹은 무관할 수도 있더라도 재직할 때만큼의 그런 영향력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라. 직장에 나와서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부득이하다는 얘기는 이제 재취업이나 그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이제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나이가 전직이 안 돼. 직장인으로서 이제 살아갈 수가 없어. 이런 것을 이제 판단이 됐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쉽진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퇴직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았던 겁니다. 이런 고민 안 하고 바로 퇴직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은. 단 하루라도 나는 회사에서 떠날 생각을 안 한 경우, 나는 회사를 그만둘 때도 전직을 쉽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당연히 저는 뭐 인력개발 팀장 이제 그만두고 45세 그만뒀는데 뭐 다른 회사 인력개발 팀장이나 아니 시니어급으로 연봉만 갔다면은 뭐 갈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당시를 보니까 2010년이었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그럼 나는 그냥 1인 사업자가 되자.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바로 1인 사업자가 돼서 활동을 했던 겁니다. 운이 좋아서 이제 일주일 뒤부터 이제 그 강의 활동을 이제 해서 돈을 벌게 되었던 거고요. 물론 첫 해 연봉은 수입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점점 올라갔고 또 어느 정도 또 올라가면 또 안정화되고 또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코로나처럼 또는 불황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기복이 생기는 거죠. 어쨌거나 퇴직하기 전에 내가 직장인이 이제 될 수 없다면 나는 뭐로 먹고 살 거지? 나의 상품과 서비스는 뭐지? 나의 가치는 뭐지?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다 진열하고 어떻게 홍보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여유 있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로는 그런 상품과 서비스로 높은 가치 받기 어려워. 그러면 직무 전환 또는 동일 직무 하더라도 사이드로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준비를. 근데 이미 나온 걸 어떻게 해? 이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그런 고민 해보시라. 근데 이미 실업급여 받는 것도 끝났네? 근데 돈은 벌어야 되네? 자, 그런 경우는 제가 별도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미 퇴직은 했어. 실업급여 기간도 끝났어. 근데 매달 돈을 벌어야 돼. 이런 상황에 계신 분은 별도로 제가 영상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요 부득이하게 창업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하고 있던 일 갖고서 뭔가 상품과 서비스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경우라면 지금 세 번째 요 해당이 되겠죠. 지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퇴직 후 3개월 이내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판매 채널, 판매장, 그 다음에 홍보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판매를 대행해주는 어떤 플랫폼이나 아니면 사업자들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와 관련된 네트워킹이 재직하는 동안에 있었으면 득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먼저 퇴직을 해서 창업을 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배워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사실 제가 이 영상 책을 썼던 것도 그런 참 난처한 입장에 있는 분들한테 뭔가 가이드를 주기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고 그 동영상도 그 동영상 강좌도 만들었고 책도 쓴 거거든요. 문의가 많이 와요. 들어보면 안타깝죠. 실업급여까지도 그 기간이 끝나신 분들한테 참 제 입장에 난처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그 이전 늦어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이라면 도움이 될 텐데 그게 끝난 분들한테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도 사실 묘수는 하나 있어요. 그건 따로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지만 앞으로 슬픈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드리기는 그래요. 그래서 일단 오늘 주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퇴직을 해서 전직이 안 돼. 그래서 직업인이 돼야 돼. 창업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직장인으로서의 마인드, 생각과 행동 방식은 바꿔야 돼요. 이제 직장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업인이란 말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CEO가, 임원이, 팀장이 그 역할과 책임에 부합되지 않은 거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팀장과 임원이 사원 같은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마찬가지로 직장인이 아니라면 직업인, 1인 창업, 뭐 어떤 업종이 되든 제가 예를 드는 거는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 자신이 경험했던 오랜 수십 년 동안 경험했던 직무의 전문성을 갖고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돈을 벌려는 그런 지식 콘텐츠 1인 사업자를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1인 사업자가 됐다는 얘기는 직업인이 되는 거예요. 내 사업자가 된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이 일을 놓지 않는 한 나는 직업인으로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좋은 거죠. 퇴직에 대한 부담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고용한 거란 말이에요. 내 스스로 퇴사를 시키기 전까지, 일을 그만두게 하기 전까지는, 손을 놓기 전까지는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사실은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죠? 직장인이든 아니면 지금 이제 회사를 나와서 뭐 창업 준비를 하든 아니면 뭐 영상 보신 분들은 창업을 이미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자신의 몸값 솔직히 자신이 알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솔직해지자. 과연 나의 상품과 서비스는 나라면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을까? 회사에 다녔을 때 지금 가장 자신 있는 분야에 그 일을 했을 때의 연봉만큼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일까? 이다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유지하시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연봉만큼 내가 받기 위해서는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가, 제공해야 되는가 고민하시라. 갭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적정 가격을 산정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직 직장인으로서 이 영상을 보시고 있다면 다행인 거예요. 그런 준비를 하시라. 과연 나는 우리 회사 밖에 나가면 지금 회사에서 받는 연봉만큼을 매년 꾸준하게 받을 자신이 있는가? 그런 상품과 서비스를 가치를 내가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다면은 유지할 수 있는 조금 더 부가적인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쪽에 준비를 좀 하시라. 그렇지 않다면 그만한 가치, 연봉만큼의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 빈 여백을 채우는 것을 회사 다니는 동안 하시라. 이거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1인 사업자가 되는 세 가지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거나 1인 사업자가 됐어. 스스로든 아예 직장 대신에 창업을 했든 직장에 다니다가 내가 스스로 창업을 하든 아니면 직장을 부득이하게 나와서 창업을 해야 되는 게 입장은 좀 다릅니다만은 어쨌거나 창업이란 부분이 됐으면은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 사업자입니다. 사업자예요. 비록 1인이지만은 내 자체가 회사예요. 사업체입니다. 사업체의 대표자란 말이에요. 사업 등록증을 띄면은요, 대표자로 써 있어요. 법인이 아니니까 대표이사가 아닌 거지, 사업자의 대표로서 대표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에 맞는 생각과 행동 방식을 여러분이 이제 익히셔야 된다. 자, 창업, 1인 사업자가 되는 거. 근데 무자본으로 했어.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의 지식 콘텐츠로 해볼만 합니다. 다만 얼마를 버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판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느냐, 기왕이면 상승 곡선을 만드느냐, 이거는 나의 역량의 노력에 달려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열심히 한 사람은 더 많이 갖는 거고 부족한 사람은 덜 받는 거는 이거는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더 많이 버는 입장에 서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